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9일 마감후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을 보면은 마치 이제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만약에 이제 이 주식이 갈 것 같아서 이 주식을 사놓으면 두더지를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듯이 또 떨어지고요. 또 요 주식을 좀 소외됐다가 이제 요 주식이 또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들어요. 종합지수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10일이죠. 목요일. 예, 근데 오늘은 또 많이 올랐죠. 근데 내일은 또 빠질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엔 내일은 좀 빠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일도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내일은 좀 많이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가.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저도 오늘 뭐 요즘에 매수를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음, 약간 좀 이렇게 타이밍 잡기도 그렇고, 사실은 좀 그렇게 종목, 내가 가진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마음이 더 좀 우울해지죠? 예, 다른 종목들은 막 다 날아가는데, 그런 거죠. 저 역시도 지금 계속 그냥 숨어서 있지만, 수익이 날 듯 하면서 안 나고 또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을 만약에 차트를 정배열을 만들면, 뭔가 좀 시그널을 주는가 보다 하고 있다 보면, 또 다시 이제 망가뜨려 갖고 이제 역배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역배열로 만들면은 또 다시 관심을 잃다가 이렇게 밑에 쭉 빠져 있다가 조용해졌다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손절한 물량을 잡고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갈 것 같은데 정작 다 가진 않고 특정 주식만 간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한번 먼저 기사 하나 보면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룩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조금 지난 기사인데 필룩스에 이제 이런 제네셀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대박 행진 내고 옛날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인도기업이죠. 인도기업과의 뭐 코로나 이렇게 백신 그거를 이제 제네셀과 함께 한다. 이제 필룩스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필룩스는 한때 미국 자회사 이제 바이럴 진의 면역 항암제 미 FDA 임상 이상이죠. 임상 이상을 돌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다. 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FDA 이상을 돌입한다는 이제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 요거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랑 아까 뭐 제넥신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컸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게 필룩스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 구간. 물론 지금은 좀 이제 그 시세 분출이 끝나고 이렇게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하면 이렇게 매도를 분할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의 이제 이상 진입에 의해서 바이럴 진이라는 회사죠. 이렇게 시세 구간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 흐르던 주식이. 자, 필룩스는 자 이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원풍물산 같은 경우 지금 그 렐마다라는 그 미국의 투자회사가 있죠, 렐마다. 근데 지금 렐마다가 그 홈페이지 여기를 통해서 삼상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제 삼상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삼상을 시작하고 그렇게 뭐 저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뭐죠? 필룩스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물론 그건 이제 자회사고 이건 이제 투자회사의 판권, 아시아 판권이 있는 거지만 그래 그렇게 된다면 원품물산도 아까와 같은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그런 구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상은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조정이 끝났는데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그널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조정은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시그널에 의해서 이렇게 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턴을. 근데 이제 이 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렐마다 투자회사인 이제 렐마다의 이제 삼상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기사화는 안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사를 뭔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가 부양이나 뭔가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기사화가 돼야지 좀 사람들이 와서 수급이 들어오죠. 수급이. 그래서 이제 기사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음, 회사에서 뭐 세력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가 안 나와요. 이런 건 기사가 나와주면 최소한 상한가 갔다가 빠지던가 뭐 어쨌든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세. 근데 좀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어, 작전을 짜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렐마다 차트 같은 경우도 어제 한 3점 몇 프로가 상승함으로써 차트가 좋아졌어요. 지금 35점 몇 달러인가? 하여튼 몇 달러 하는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오늘 한번 좀 더 뭐 나중에 아침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미국장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은 나왔어요. 어제 한 3점 몇 프로를 올리면서 차트가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 원품물산이 내일은 좀 시세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기사화가 돼서 좀 수급도 모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회사에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주가 부양을 안 물론 이제 그 사장 그 이 코스닥 사장은 개미들을 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주가를 올리는 세력과 서로 이렇게 뭐 전환사채를 사준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과 친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혈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해줘야지만 주가 부양이 되고 조작이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건 인정하는데 뭔가 하여튼 지금 좀 서로 안 맞는 건지 뭔지 기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뭉개진 않을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뭐 기사거리가 나온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이럴 때 이런 거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정확히 회사의 꼼꼼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명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내일도 한번 기다려보긴 하는데 이럴 때 참 지치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식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패턴. 아까 필룩스를 봐도 아시겠지만 필룩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자회사가 삼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시세를 주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회사는 그런 상상이 그 일상 이상 들어갔을 때 시세를 줘서 주가가 빠졌던 거를 다시 올려놓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약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려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또 사채 발행도 하고 해서 자꾸 수혈을 받아야 되죠. 연구비나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이 원품물산은 그런 룰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내일도 한번 지켜보는데 너무 좀 상식적이지가 않을 때는 조금 약간의 혼란스러워서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죠. 원품물산은 내일도 한번 기다려본다. 근데 하여튼 지금 모든 게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뭔가 그
이렇게 운영되거나 뭔가 이런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라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사가 나오면 좀 주가가 좀 출렁일 것 같습니다. 예,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대성 엘텍입니다. 오늘 대성 엘텍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일봉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졌어요. 일봉이 굉장히 좋죠, 모양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모양이. 내일 뭐 여기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요즘 주식들이 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차트가 꼭 좋아지면 그 다음날은 뭐 이렇게 일부러 또 차트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뭐 다시 빼더라고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보합이라도 되면은 1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목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뭔가 이제 매각에 대한 윤곽을 또 금요일 뭐 종가나 이때 발표를 해야 되니까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줘도 될 타이밍이에요. 어쨌든 차트는 좋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좀 기대를 품게 해놨어요, 오늘. 예, 대성 엘텍은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최소 한 더블 이상은 충분히 가고 남습니다. 예,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네, UTI입니다. 접는 유리에 대한 그런 이제 계약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으시라고 그랬는데 역시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급락을 한번 며칠 전에 했다가 또 급등을 했죠. 차트를 볼까요? 일봉, 예, 주봉, 월봉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주봉상 내일도 더 가지 않을까요? 예, 내일도 여기를 한번 뚫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뚫어줄 것 같습니다. 일봉, 일봉도 지금 완전히 차트가 살아났죠. 예, 차트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이 눌림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조금 좀 가지 않을까요? 예. 내일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UTI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지속 보유를 하십시오. 그럼 생각보다 수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기사 나오면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UTI였습니다. 네, 대창이 이제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되려 더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차트가 보시면은 이틀 연속 밀었어요. 밀었더니 오늘 쭉 올려서 다시 살렸죠. 이러면 다시 간다는 거죠. 다시 가는데 뭐 대충 기울기는 뭐 이 기울기는 최소한 맞추겠죠. 예. 그래서 대창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가 이제 이런 기울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 기울기가 나오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울기의 끝이 매도 타이밍일 거예요. 아마 슈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대창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창이었습니다. 대창 솔루션입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조금 더 빼도 되는데 월봉상 조금 더 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지지가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밑으로 더 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 빼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서 지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안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주봉은 뭐 올라갑니다. 일봉 상에서도 오늘 좀 봉 모양이 좀 좋죠. 그래서 내일 여기서 뭐 이렇게 도지가 됐든 뭐 올려놓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창 솔루션도 추천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주가 상승을 이렇게 전체 시황이 좋을 때 한번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듭니다. 예, 대창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알루코죠. 알루코. 오늘 또 무슨 이제 누가 투자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또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왔죠. 2차 전지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2차 전지의 냉각 팬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면 계속 팔리겠죠. 보면 차트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또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뭐냐면 이렇게 살려놨다가 또 뭉개뜨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개뜨렸죠. 요때도. 근데 요번에도 뻥크 할까요?
요번에도 뻥카일까요? 요번에는 뻥카가 아니지 않을까요? 예, 내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번엔 뻥카가 아니겠죠. 예. 알루코 매출 급성장에 의해서 뭔가 계약 공시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슈팅을 할 확률이 높죠. 만약에 알루코가 한다면 지금 KBTU 역시도 많이 가겠죠. 지금 유가증권, 알루코 주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면 이것도 또 이렇게 뭔가 좀 아주 재밌게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니까 거의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커플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현명하죠. 알루코하고. 그냥 차트가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출발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출발을 지금 내일 당장 해도 괜찮습니다. 예, KPTU였습니다. 네, 미래 ING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이제 차트가 좋아지죠. 이 주봉상 이 수렴의 끝이 보이죠? 수렴의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죠? 좋은 거예요,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일봉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UTI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딩을 좀씩 돌리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ING도 이제 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살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죠. UTI도 이렇게 돌렸거든요. 예, 이런 거 느낌을 잘 잡아야죠. 이런 거. 예, 그래서 미래 ING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이제 돌리려는 것 같다.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예, 미래 ING였습니다. 네,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SD바이오가 이 매출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언제 쏘아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공 무슨 그런 부품 업체로 지금 탈바꿈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회사로 바꿈을 하고 있는데, 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요때 샀죠, 요때.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보면 요 이평선들을 다 찍었죠. 예, 그래서 요번에 찍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조정일 수가 있는데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비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좋아요. 주식은 참 지금 발전성도 있고 투자를 잘해서 그런 지분 평가법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입 시점이 저 같은 경우 틀린 거예요. 제일 거의 고점에 샀죠? 사실은 진입 시점이 언제였어야 되냐면, 최소한 이제 이런 시점이어야 되겠죠. 여기 찍을 때, 요런데. 예,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문제인 거예요, 고점. 진입 시점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물린다. 예,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고점에 사면 나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입 시점이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저도 물려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손해 보면서 나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만약에 주식이 너무 좋은데 진입 시점이 여기였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구간은 이제 머리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 시점을 저가에 사는 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왕이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예? 삼성전자가 좋다고 그래도 비쌀 때 사두면은 계속 물려 있겠죠? 그런 거예요. 진입 시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네. 오르비텍, 저도 이거를 진입 시점에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예. 뭐 많이 사진 않았겠죠.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이것 역시 합금 회사죠, 합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 가요, 아주. 근데 보시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밀었죠. 밀다가 그냥 올려버렸죠? 종가에. 이런 주식이 내일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이제 시세를 한번 주겠다,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럼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주봉도 이제 여기서 쏘아 올리면은 한 이만큼은 쏘아 올릴 것 같죠? 예. 그리고 일봉을 봐도 한번 보시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죠? 쌓아 올리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쌓아 올리고 다시 또 근데 이번에 좀 좀 올린 다음에 다시 옆으로 밀어도 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올릴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잡으신 분은 시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은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얘기하고 뭐 이때인가 어딘가도 얘기한 것 같고 물론 여기 올라와서도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추천을 했으니까 계속 가죠.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세 분출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진입 시점이 좋진 않죠. 예,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진입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데 들어갔어야죠. 이런 데. 최소한 이때 들어갔어야죠.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대한그린 파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기들이 어떻게든 뭐 매출을 몰든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을 맞추겠죠. 근데 어쨌든 기사는 계속 호재성 기사가 나와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주봉만 봐도 이제 이거를 뚫으려고 그러죠. 이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수렴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대한그린 파워 역시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확률이 지금 조금 일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약도 들어오고 있죠. 대한그린 파워도 한 번은 이제 레벨업을 할 것 같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번 시세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뭔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저는 뭐 거기까지 제가 좀 대충 뭐 그렇게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뭔가 그때 그 전에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시세 줄 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번에 시세를 어디까지 줄지 잘 보기 바랍니다. 대한그린 파워였습니다. 신신제약이 좀 오늘도 상승했다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그 요즘에 세종시가 좀 뜨겁죠, 부동산이. 예, 그러면서 자꾸 시세를 주네요. 일봉, 주봉, 월봉. 네, 시세를 계속 줍니다. 근데 시세가 좀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차트를 뭔가 조금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윗꼬리를 이제 조만간 채우러 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적당히 터져줬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채우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신신제약이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네요. 10만 원을 뚫까 말까 하던 게 벌써 12만 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시총이 큰 회사도 아주 탄력적으로 가네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위로 아직도 많이 열려 있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번에 좀 레벨업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좀 위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상승 여력이 위로 좀 있습니다. 큰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보유했겠네요. 근데 어쨌든 끝은 이제 조만간 슈팅이 나오거나 좀 더 올라간다면 아마 거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 참 좋네요. 예,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동해양물산입니다. 그 소형 트랙터 같은 게 뭐 한 달에 1000대씩 꾸준히 뭐 팔릴 게 다 잡혀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좋아져서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이제 월봉상 이제 요걸 찍을 걸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이제 다시 우상향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정도 기울기는 맞춰주겠죠? 예.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주봉도 좀 망가지고 월봉도 망가졌죠? 일봉도 망가졌죠? 물론 이제 일봉이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돌릴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끝났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거의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밀었다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서 돌린 다음에 다시 또 간다는 거죠. 가는데 여기서 이 구간까지 못 둔다면은 이렇게 수렴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럼 다시 이렇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분출했다가 옆으로 밀으면 이 고점을 뚫느냐, 이 고점을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뚫면 수렴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매도를 쳐서 사람들이 수렴하게 되니까 나중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점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예, 동양물산이었습니다. 네, 더 ENM 한번 볼게요. 개인 방송, 뭐 팝콘이나 이런 거부터 그런 좀 엔터적인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있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어, 월봉상, 월봉상 만약에 이 구간을 간다면 밑으로 이제 조정은 끝난 것 같고 간다면 굉장히 이번 달에 많이 갈 수 있겠죠. 예. 이거 보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만약에 12월에 대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주봉은 좀 옆으로 미는 듯 수렴하면서 미는 듯하고 여기도 역시 그렇죠. 이렇게 급상승을 한 다음에 옆으로 좀 밀다가 분명히 여기 이 선과 만났을 때의 모양이 중요하겠죠. 하회를 했든 아니면 그냥 가든 뭐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와 만났을 때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EMA, ENM 만약에 월봉이 장기 이평선을 찍으러 간다면 이번 달 상승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뭔가 이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약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ENM이었습니다. 네,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는 이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빼는데 어쨌든 요번 주에는 코로나 블루가 조금 조용할 것 같네요. 차트가.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5일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조금 추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 생각이 이제 상승 추세인데 장담은 못하지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15일 전후로 뭔가 테마가 오든 전자약이 오든 이때부터는 좀 추세를 상방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하여튼 네오팩트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지루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진입 시점이 가격은 싼 시점인데 횡보하는 시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올릴 마음이 지금은 없다는 게 뭐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버티던가 뭐 매도하고 다시 사던가 뭐 이래야 되는 시점인 거죠. 어쨌든 뭐 버텨서 먹나 뭐 제 생각에 뭐 딴 데 가도 잘못 잡으면 또 빠지니까 뭐 그렇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뺄 만한 부분은 이제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 예. 거의 저점이죠. 예. 네오팩트였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각광받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스마트팜 선도 업체인데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오늘 좀 이렇게 바짝 세움으로써 모든 차트가 좋아졌어요. 월봉도 그렇죠. 월봉도 좋아졌고요. 주봉도 약간 이렇게 갑자기 5일선 위에 딱 올려놓게 됐죠. 주봉이.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일봉 볼까요? 예, 일봉 봐도 잘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서 뭔가 세웠죠. 과연 이 세운 게 뭐냐 이거죠. 예, 세웠는데 조금 눌렀다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뭔가 좀 그래도 좀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요? 예,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좀 이렇게 거래량이 요때부터 조금 많이 붙긴 붙었네요. 그래서 그린 플러스도 한번 좀 시세를 주려고 하지 않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서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플러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주들도 주춤하죠. 저 역시도 헷갈려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언젠가는 내년이라도 올 수 있는 지수 급락이 온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좀 나름대로 좀 방송도 줄이고 제가 혼란을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자중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보던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항상 저는 이제 폭락에 대한 이제 그런 시그널을 항상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미국 그 다우나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좀 과열 국면에 좀 있으면 지금도 과열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 근데 언젠가는 조정을 좀 심하게 조정이 그냥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조정이 뭔가 이제 빌미가 돼서 뭔가 좀 폭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따리를 항상 싸놓고 있어요. 보따리를 언제든지 튀려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갑자기 또 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짧게라도 먹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이 없고 거의 지금 주식으로 다 갖고 있죠. 현금이 없고 그 현금화 했던 걸 그러니까 다 주식으로 놓았어요. 너무 갈 주식이 많아서 종목도 조금 넓히고요. 지금이 아마 먹고선 잘 튀기만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한번 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먹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런 이제 백신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항상 더 갈 것 같지만 특히 이제 후발주자인 인콘 같은 경우가 조정 그 목표치까지 못 가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저도 좀 찜찜했어요. 그러니까 선행된 것들 뭐 KPX 생명공학이나 그 다음에 나왔던 뭐 AB 프로바이오인가요? 예, 뭐 그런 거나 또 넵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성격이지만 그렇게 시세를 준 주식들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얘 역시도 인컴도 많이 그 정도 가야 되지 않냐?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는 이거를 따라가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선행되는 그런 이제 KPX 생명공학 같은 아니면 AB 프로 같은 경우 바이오는 아직까지 그게 얼마까지 갈지를 몰라서 갑자기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백신 관련해서. 그런 거는 생각보다 과열로다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후발주자로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후발주자는 그거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그렇게 갈 줄 알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차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만약에 두 더블 아니면 뭐 세 더블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가 목표가면 이전에 차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을 해서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래서 수렴도 하는 거고요. 수렴. 먼저 빠지는 애들이 있어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수렴하죠. 요 사람은 여기서 팔았는데 다음번에는 여기서 팔질 않고 여기까지 가서 요렇게 맞춰서 팔질 않고 밑에서 여기서 파는 거죠. 밑에서. 그러니까 항상 수렴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 맞춰서 갈 줄 아는데 더 밑에서 파는 거죠. 조금 올랐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횡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이유는 먼저 팔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래서 목표가가 10,000원이다 하면 10,000원에 파는 사람은 제일 멍청한 거고요. 9,990원, 9,950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파는 사람들이 똑똑한 거죠. 그렇게 수렴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참 뭐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방송에